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공자학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공자의 세계적인 명성에 의지해 2004년 공자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취지는 중국 문화를 해외에 알린다는 거였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중국 국가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지난 4일 미 상원이 공자학원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공자학원이 있는 미국 대학의 공자학원의 교육 내용과 연구비, 채용 인원 등을 철저히 감독, 통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감독을 소홀히 하는 학교는 미국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미국 내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고 캠퍼스 내에서 외국법 적용을 일절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했는데요. 케네디 의원은 상원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중국 권위주의 정부가 운영하는 공자학원은 자유로운 의제 토론을 허용하지 않고 위구르족이나 티베트, 홍콩 시민, 천안문 광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누구도 말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의원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공자학원은 모두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고 있고 미국 내 많은 학교가 매일 정치 사기극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공자학원에 대한 통제권을 대학에 부여하면 캠퍼스는 사상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는 의원과 지지자들의 노력으로 공자학원이 잇따라 폐쇄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첫 번째 대학은 오는 9월 공자학원 측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미 학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을 기준으로 모두 64곳에 설립된 공자학원이 폐쇄됐거나 폐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공자학원 폐쇄는 미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런 움직임은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캐나다 맥스터 대학이 세계 최초로 공자학원을 폐쇄했고 이듬해 미국이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유럽으로 확대돼서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공자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공자학원의 중국인 책임자 입국을 금지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공자학원을 잇따라 폐쇄하는 이유는 뭘까요? 공자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유교의 시조입니다. 공자는 중국민들의 정신적 지주이고 자부심이었죠. 서구사회에서는 공자는 많은 명언을 남긴 지혜로운 평화주의 철학자로 통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다르죠. 중국의 현 집권 세력인 공산당은 공자를 대표로 하는 전통 문화를 부정한 데서 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공산당 창단 100주년을 맞아 특집 방송을 잇따라 내보내며 1919년 오사운동부터 공산당이 시작됐다고 선전했습니다. 오사운동은 유학 등 전통에서 벗어나자는 이른바 신문화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중화인민공화국 초대 국가주석 마오쩌둥은 공자를 어떻게 봤을까요? 마오쩌둥이 문학가이자 정치가였던 끄모로에게 보낸 시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학은 명성이 높으나 실제로는 쭉정이나 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은 또 1966년 한 외빈에게 문화대혁명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바로 각 방면에서 공자의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 일찍부터 공자와 공자 사상을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공자에 대한 최악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홍위병들은
공자묘를 파괴하고 진사 제명비 등 많은 유물을 훼손했습니다. 진사 제명비는 베이징에 있는 공자를 모신 사당에 세워져 있는 일종의 과거 급제자 맹부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왜 갑자기 그토록 혐오하던 공자를 다시 끌어들였을까요? 전명용 전남대 교수는 국내 한 일간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현 사회주의 정권은 공자를 죽이면서 탄생했고, 공자를 죽이면서 세워졌던 전통 사회주의 정권은 공자의 탈을 쓰고 다시 완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자학원은 쉽게 말하면 독일 문화원이나 영국 문화원과 같은 중국형 문화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자학원이 다른 문화원들과 다른 점은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판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교육 방침에서부터 강사, 자금, 그리고 조직 구조까지 한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판은 공식적으로는 교육부 소속이지만 실운영 책임자는 모두 공산당 출신 원로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자학원은 공산당이 직접 통제하는 문화원인 셈입니다. 한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보급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 세계 162개국에 500여 개의 공자학원과 1000개가 넘는 공자학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 공자학원에 매년 2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3,2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22개 대학 등 총 23곳에 공자학원이 설치되어 있고, 공자학당은 18개 중고등학교와 1개의 사설학원이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 인구연구소 스티븐 모셔 소장은 공자학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학원 설립 목적은 중국에 관한 지금까지의 서구 사회의 주장을 뒤집어 중국 공산당에 의해 논조를 바꾸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실내로 한국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 전쟁의 역사를 왜곡해 공자학원 교재에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미국의 한국 침략을 학대시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미국이 한중 국경의 중국 마을을 공습해서 중공군이 참전했다. 한국 전쟁은 항미 원조 전쟁,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싸워 조선을 구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판의 주임 겸 공자학원 본부 총간사였던 휘리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소속된 부처는 해외 학술기관에 공산당의 가치관을 수출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캐나다의 한 공자학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한 공자학원의 이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이끌고 거리에 나가 캐나다 언론과 싸우자며 집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캐나다에서는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에게 불필요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입니다. 또 2018년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 공자학원에서는 학생들에게 문화 대혁명 시기 중국인들을 세뇌하기 위해 만들었던 오페라 홍색 낭자군을 공연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자학원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재 버젓이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실려 있는가 하면 공자의 노론 중 특정 부분을 왜곡해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공자학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중국어 시낭송 대회나 장문 대회를 열어 수상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상금과 중국 금융기업 취업보장정서 등 각종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학비를 포함해 생활비, 의료보험료 등의
대부분을 보조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규제에 대한 사전 검열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민감한 영토 문제나 인권 문제 등 중국 당국의 비판적인 내용을 소재로 삼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 프로그램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자와 사회 지도층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자학원이 설립 취지와 달리 중국 공산당의 해외 선전 공작기관이었던 사실이 점차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퇴출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지난해 7월 중국 정부는 한판 홈페이지에 중외 언어교류협력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결정으로 한판은 문을 닫고 공자학원 및 학당 운영은 민간단체인 중국 국제중문교육기금회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학원의 이름도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간판만 바꾸어 달았을 뿐 운영은 그대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홍콩 빈과일보는 공자학원이 공산당의 선전 도구라는 지적을 받게 되자 중국 공산당이 큰맘 바꾸고 속은 그대로 유지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여전히 공산당 선전 도구로 작동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진핑 정권은 중국 내에서 한족과 소수민족을 가리지 않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를 가두고 국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산소까지 하이테크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로 언론을 옥죄우고 있고 최근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규모 수용소를 만들어 주민들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는 공자의 세계적인 명성을 이용해 공산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평소 공자학원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공자학원은 중국의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것이다. 독자 여러분, 이 말을 공산당은 중국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고 이해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요? 현재 한국에는 23개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9년 CUCI, 즉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본부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돼 공자학원의 위험성을 국내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 비해 늦게 출발했지만 지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을 하며 사회에 악의적인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는 공자학원을 그대로 둬야 할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